예, 오늘은 2023년 6월 29일, 예, 음력으로는 5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환국문명 이야기 마지막 강의 50번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30강으로 끝내려고 하다가, 예, 딱히 요즘에 새롭게 또 제가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이 태고사를 재발견한다는 이름으로 공부를 해왔던 부분을 환국문명이라는 이야기 속에 묶어서 최대한 정리해보고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학문산책 202번째로서 한국문명 이야기 50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명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인민이 살 집을 만드는 일이고, 기둥과 대들보는 후손들이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다. 여기 이제 제가 마지막 강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국 문명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인민이 살 집을 만드는 일이고, 기둥과 대들보는 후손들이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환국인으로서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징검다리를 통해서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미흡한 실력이지만 제가 그동안에 정리했던 내용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정통신앙과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한국문명학술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통신앙과 정신은 바로 한 10가지로 이렇게 압축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앞에 5가지는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이고요. 6번부터 7번까지는 서구 문명과 근대화에 발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공부, 이걸 합해서 저는 10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통신앙이나 하면은 이 5가지가 바로 기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살사상, 두 번째 선양당 사상, 세 번째 토템 사상, 네 번째 제사의식, 다섯 번째 독서지 어성현, 두례라든지 향약이라든지 뭐 서구기술, 이성작용, 개혁관계, 예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독서지 어성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의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현대 자연과학에 대한 공부죠. 예, 박문호 박사님의 연구를 우리가 바탕으로 하였고요. 7번째는 서구기술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블록체인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8번째, 신중심에서 이성작용이 작동되고 있는 인간의 근대화 철학에 바탕을 둬야 되고요. 그리고 9번째로 계약관계로서 우리의 전통적인 신흥습판에서 벗어나서 열정과 책임과 균형감 있는 막스 베버의 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관계를 설정해서 서로가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뭐냐면은 계약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으로서는
우리의 이 황구 문명을 첨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이제 녹색혁명 자연환경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이 자연환경과 녹색혁명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러한 공부를 위해서 제가 매우 큰 영향을 받았고 큰 도움을 받았던 5분의 성인을 먼저 소개시키고 제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역사 부분에 있어서는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 2022년 12월에 돌아가신 공우 강수환 박사님께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뿌리를 영국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사전에서 찾아와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95%가 범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범어 대사전을 만들어내었고요. 더불어서 저는 이 유창균 박사님은 소개만 받았는데 지금 이제 그 제자이신 최춘대 박사님께서 님이 그 각고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상나라 때 각고름 그 업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유창균 박사님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의 그 자연과학 세상, 즉 다시 말해서 박문호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연과학과 우주의 나이, 우리의 태고사의 새발견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박문호 박사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러한 철학과 사상을 우리가 독일,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정치 모델을 통해서 인사조직 연구에 경영학의 기초를 세워서 우리 한국에 소개시키고 있는 성취의 정보영의 저자이시고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신 최동석 박사님을 저는 스승으로 모심과 동시에 그분들에게 항상 삼배지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바로 성현이라 부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까 인간을 자원으로 보지 않고 인간을 돈으로 보지 않으면서 앞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신의와 정의, 공정, 염치와 체면이 무너지지 않는 환국인으로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단지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원당 김경필의 후손으로서 우리 환원당 김경필 선생이 소학을 실천궁예하면서 살았듯이 저도 한국민의 정통신앙과 정신을 바로 세워서 여기에 기초해서 저는 평생을 걸어가고자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10가지를 우리 전통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하면, 자, 그래서 한국의 정신세계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순다대륙, 순다환인 때 탄생한 인간 존엄성의 바탕을 두은 보살사상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순다대륙은 어디냐? 지금 현재 적도지역에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있는 해안을 우리가 순다라고 하고, 이 순다는 우리가 먹는 순대와도 관계 있고, 이 순다는 흰소와 관계 있기 때문에 흰소를 타고 바로 필리핀을 거쳐서 대만을 거쳐서 중국의 해안가를 따라서 서해 대평원, 지금 현재 황해, 지금 현재 우리 서해 바다에 정착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산둥반도를 비롯해서 중국의 해안가에서도 우리 동이족이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서해를 동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빙하기 때에는 해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이걸 청구지역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청구지역에서는 바로 뽕나무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그 실크로드의 마지막 기착지인 우리가 조선 반도에 있는 신라와 관계돼서 이 청구지역에 있는 이 뽕나무 그 누에가 바로 비단과 관계된다고 하여 신라로는 이름도 그래서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은 95%가 범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95%의 이 범어는 바로 지금 현재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브라만교의 그 경전이 되고 있는 그 리그베다의 상당한 뭐냐면은 그 경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리그베다에 있는 이 베다 경전에 있는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불교는 바로 천축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천축국은 5천축국이 있죠. 동서남북에 천축국이 있고 중앙에 천축국에서 이렇게 5천축국이라 하는데 이 불교는 바로 천축국에서 범왕이 실담을 만들고 지금으로부터 약 2300~400년 전에 실담이 만들어지고 그 실담은 천상의 소리를 담았기 때문에 이걸 실담이라 하고 실담은 산스크리트라고 하는데 완전한 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 사상에서 발전한 보살 사상에서 발전한 이 부처 사상은 불교가 바로 범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인으로서 쓰고 있는 말의 내용이 바로 불경을 기록하는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범어를 구마라집이라든지 현장 스님께서 다시 한자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자가 매우 어려운 것이고, 그 한자가 매우 어려운 것을 가지고 불교를 가리키다가 보니까 우리가 문자 권력에 빠지게 되고, 문자 권력에 빠지게 됨으로써 이 보살 사상이 부처 사상으로서 산중의 권력자가 되어서 결국은 사회 관계망에 있는 정치 사회 제도적으로 모순 관계를 일으키게 되어서 결국은 고려가 망하게 되고, 고려는 바로 이러한 기득권 세력들이 땅을 다 차지해 호족들과 그 절에서 땅을 다 차지해서 고려는 그 바늘 하나 꽂을 수 없는 그런 그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 이 고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이해할 때만이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가 철학과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은 95%가 범어이고요. 나머지 3~4%는 빨리어고요. 그래서 글은 한자와 범어로 이루어져 있고, 말은 바로 우리 훈민적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은 훈민적음이죠. 그러니까 정음이죠. 정음, 소리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이때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보살 사상은 극락 사상인데, 그러면 극락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산스크리트는 수카바트라고 하는데, 한자로 우리가 아까 음력하면은 맑은 숙자 밭전자, 그러니까 맑은 밭이 맑다는 것은 밭에 풀 한 폭이 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있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밭에 풀 한 폭이 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극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극락 이렇게 돌 한 폭이 풀 한 폭이 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밭이 정리가 되면 궁고로 내 마음이 적정 상태에 이르게 돼서 내 마음의 고요함이 궁고로는 바닷물에 도장을 찍는 듯한 모습으로 가게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번뇌와 갈등이 해소되어서 이것을 우리 전라도 말로 떼어버리지
혹을 떼어버리지. 그 다음에 여자가 맞지 않아서 그 여자를 떼어버리지. 친구가 나쁜 친구를 떼어버리지. 그런 근심 걱정 고민을 떨쳐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부처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사상은 바로 적정 상태에 마음의 고요함이 있는 상태로서 내 마음의 걱정거리가 떼어버려지는 상태를 우리가 부처사상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 부처사상에 지금 현재 최고의 1인자라고 꼽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다르타다.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용수보살이라든지 뭐 구마라집이라든지 현장 스님이라든지 우리가 원효 스님이라든지 기라성 같은 그런 스님들이 바로 부처의 사상에 도달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처 사상은 바로 보살 사상에서 나왔다. 그 보살 사상은 보리살타에서 나온 말인데 보리살타는 줄여서 보살이라고 말하고 이 보리살타의 원래의 산스크리트는 보디사토바이고, 보디사토바를 한자로 번역하면 본생이 되는데, 본생은 바로 본래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대로 살게끔 내버렸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과 관계되고, 인간 존엄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인간 존엄은 누가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억압하거나 복종하기 위해서 착취할 수 없다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헌법의 기초 질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자학, 양명학, 명자, 양지, 그 다음에 대학에서 논하고 있는 이야기, 칸트 철학, 데카르트의 철학, 이런 모두는 바로 보디사토바에서 나왔다. 보살사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채소밭에 풀 한 폭이 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부처사상이라 말하고, 인간이 적정 상태에 들어서 마음의 고요함이 바닷물에 도장을 찍을 듯한 상태를 말한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범인을 떼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한자로 적었던 것이 바로 천자문이 담겨 있는데요. 이 천자문은 바로 고조선 때 이야기를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러한 귀하고 소중한 내용을 명심, 마음의 보감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있는 이것을 우리가 명심보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명심보감에서 가장 그 필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말로 바꾸면 말씨, 솜씨, 맵씨, 마음씨, 글씨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 말씨, 솜씨, 맵씨, 마음씨, 글씨는 우리 국민이 꼭 갖춰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보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실천공유하기 위한 것이 바로 수학인데요. 그래서 이 수학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궁행을 말하는데, 수학의 실천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송대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송대는 무엇이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집안 청소를 하고 물을 뿌려 소지 청소를 하고 버선발로 떼어나가 맞아주는 것을 우리가 세수라 하고, 그 손님과 어른들이 물음에 대해서 항상 밝은 낯으로 응대하는 모습이 몸에 배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세수 응대라는 것이죠. 수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반복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예와 도에 미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예와 도를 가지게 되는 바탕이 무엇이냐? 우리 토정 비교를 썼던 토정 이지암 선생께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인간에게는 4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와 도에
궁극적인 무엇은 어떻게 이제 그러면서 이건 토정 이재함 선생님이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 우리 선조가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보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안으로는 신령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인간에게는 안으로는 내 스스로 신령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그 멋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또 내 안으로는 뭐냐면은 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날 때는 융택하고 부유함을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밖으로는 우리가 기함에 있다는 것이죠. 기할, 존귀하다 할 때 귀할 기자를 말하는 것은 기함에 있다는.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소명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자로 풀어가면 영강, 부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강 부기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영강 부기에 인간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예와 도로서 나타나는가. 자,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그래서 신령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신령스러운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신령스러움이 없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많은 것은 알고 있어도 그 아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신령스럽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스러울 수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신령스러움이 없다는 것이죠. 예, 아주 오묘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강하기 위해서는 남과 다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하기 위해서는 남과 다투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융택하고 부하게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욕심내지 않는 것보다 더 부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함이라는 것은 벼슬 하지 않는 것보다 더 기함이 없다는 것이죠. 예, 이 내용이 아주 토정 이재함 선생님께서 우리의 인간이 궁극적으로 예와 도에 미치는 과정을 저는 잘 설명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4가지의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예와 도에 이르게 되고, 예와 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궁구로 도강 해적에 이르게 된다는 것, 도강 해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강 해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도강 해적은 빛을 감추고 그림자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멋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도강 해적하게 되면 성현의 길에 도달하게 되고, 그 성현에 도달하는 방식으로서는 바로 빛을 감추고 그림자를 숨기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한국의 정신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미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덕을 넘어서 우리가 오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금의 돈과 자식 출세에 난 결과는 사람을 죽이고, 정유정이가 그랬죠. 사람을 죽이고 싶어 죽이는 놀이가 된 우리 현재 상황에 놓이게 됐고요. 또 판검사 의사약사의 이 임명장이 자식의 출세가 부모의 권력이 되어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이제 옥죄고 있고,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가 모순에 빠지게 돼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돈으로 보고 돈이면 사법부 판사도 사버리는 정관예우는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정의와 공정이 있는가 되물고 싶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진 자는 배가 땅바닥에 데이고 없는 자는 골통에 내수가 말려가는 현재의 우리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렵고 힘든 모습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것이 책을 보는 사람의 하나의
그 미덕이고 책을 보는 수 있는 여유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궁극으로 행복을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복이라 말고 서경에 나와 있는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이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융택하고 건강하면서도 집안이 안정스럽고 고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덕이 떠는 소리를 듣고 자식이 잘 되어서 나중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도 매우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정명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이족은 예의가 우리 동이족의 덕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염치와 체면이 버린 지 오래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멋으로 다시 발전시켜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서지 어선에서 공부를 더하고 자연과학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더하고 해서 우리가 서구 기술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이성작용에 작동되는 근대화를 우리는 보완해야 되고 그래서 이성작용이 작동되는 근대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세 번째는 약속과 계약을 책임을 묻는 엄격하고 엄중한 사회가 되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명확하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들을 통틀어 우리가 그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하는데 이 기득권 세력들을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과 이낙연을 비롯해서 윤석열이 홍석현이 방상훈이 같은 이런 그룹들의 기득권 세력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지난 100년 동안에 민중의 피를 빨아먹은 친일 부패 세력과 협력해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되었는데 문재인은 민주당을 말아먹었고 이낙연은 호남 민중을 배신한 놈이다. 그래서 이놈들을 쳐 죽여 이 땅이 산다는 것이죠. 이들은 우리를 기만한 자이고 그래서 이들을 쳐 죽여야 한다. 이들이 한국 사회를 포획한 자들인데 그런데도 척만 붙들고 있는 식자들이 나는 한숨스럽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분연히 우리 최동수 박사님께서 일어섰으니 나는 여기에 올라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김남주 시인의 생각처럼 우리가 언제 이 땅에 전선이 멈춘 적이 있었던가. 이를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선택하는 자가 공부하는 자다. 학문이 떨어지면 나라는 망하고 지식이 떨어지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염치와 천면을 모르는 국민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개돼지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역사는 단 한 번도 전선을 흐트린 적이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고려시대 때 팔관에 그 다음에 그 고구려의 연고 부여의 그 연고 고려시대 때 팔관에 예의 무천 뭐 이런 그 다음에 신라시대 때 조선시대 때 대동계 그 다음에 동학혁명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이런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구심점에 우리가 이재명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전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에 자, 당장의 민주당 승리가 결국 우리 기만하게 하는 기만 전술임을 잃어서는 안 되고 문재인, 이낙연, 홍석현, 방상훈, 윤석열이가 기획한 것이다 이거죠. 이 기획자가 한국을 병들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선을 명확히 하고 그 노선을 잇고자 한다 이거죠. 이는 공부하는 사람이 덕목이고 책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사라고 생각하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전사가 돼야 된다 이거죠. 상자에 먹을 것을 조금 넣어주면 좋하고 지금 이 순간 현실의 행복은 누군가는 이 시간에도 억압과 착취당하고 있음을 주지하는 일이다 이거죠. 문재인이가 탄핵 촛불 세력을 배신한 것이고 이제 그 대안으로 최동수 박사님의 인사조직 연구를 발판으로 사상을 연구해야 한다 이거죠. 그동안에 환국 문명 이야기를 하면서 나 자신도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분단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파노라마처럼 설명하였다 이거죠. 이 내용은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의 부탁이다. 그 부탁을 따라 살며 그 부탁을 위해 운명을 맡길 뿐이다 이거죠. 환궁인의 길은 가는 것은 영원히 영원한 복락이다. 이렇게 저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시가 좀 넘었는데요. 74,142년 1960년 2023년 6월 30일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30일 금요일이죠. 황궁문명학술은 골장 김대설입니다. 예, 그동안 황궁명 이야기 50강의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